이 영상을 보게 되신 여러분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33가지의 질문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 여정을 함께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부분을 찾아 점프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디코치에서 저술한 책을 기반으로 한 영상입니다. 단순한 지침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찾아 쓸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 천천히 한 단계씩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라도 이 영상들을 전부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담보대출에 관해서는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안목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담보대출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빚이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빚, 나쁜 빚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들 합니다. 빚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경계심을 풀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합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을 나눌 수 있는 기준. 좋은 빚은 말 그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빚입니다. 어떤 경우를 도움이 되는 빚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보금자리를 구할 때,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때 무언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빚,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때 얻게 되는 빚은 좋은 빚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빚은 좋은 빚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린 돈을 지렛대 삼아 이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지렛대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30, 40대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빚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빚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던 부모님들도 많으셨지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돈에 대한 비밀이 깊이 연구되고 널리 알려진 지금은 빚을 무작정 안 좋게만 보는 시선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빚이라는 단어를 대출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갚을 능력과 계획이 있다면 투자나 비즈니스 혹은 개인의 성장과 같이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나 기업의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을 필요로 대출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을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 그 대출은 대학 학위 획득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 미래에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투자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투자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빚이 나쁜 빚일까요? 맞습니다. 소비를 위한 빚은 나쁜 빚입니다. 그냥 써서 없어질 돈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용대출이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소비하기 위한 빚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도 나쁜 빚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은 소비를 위한 빚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돈을 빌린다면 이것은 나쁜 빚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하여 나름대로 계획은 잘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 계획이 너무 낙관적인 경우도 나쁜 빚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 보러 다니던 중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지만 처음 예상한 자금 계획을 초과한 경우라면 집을 구매하는데 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더 아껴서 생활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갖고 싶은 생각에 구매 욕구가 커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본인도 모르게 최적의 상황을 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작은 틈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에는 정확하고 실현 가능한 운영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빚은 빚을 지게 되는 목적에 따라 그것이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혹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에 앞서 그것이 결코 가볍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의 목적,
상환 방안, 이자율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하게 고려하여서 해당 대출이 자신에게 과연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루게 될 담보대출 관련 질문과 답변을 통해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 주택 구매와 같은 중대한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